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총 12회에 걸쳐 북한 경제의 어제와 오늘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이제 강좌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강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서 강의를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주차 강의에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금지, 그리고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이렇게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하, 경제적 인센티브 부족 등의 문제를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각국에서 경제개혁이 추진되어 왔다는 점에 대해 확인했습니다. 2주차와 3주차 강의에서는 해방 직후부터 1990년대까지 북한 경제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2주차 강의에서 살펴본 1950에서 1960년대에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가 형성되었습니다. 1950년대까지 사회주의적 개조가 이루어졌고 1960년대에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북한 경제가 괜찮은 상태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3주차 강의에서는 1970에서 1990년대를 거치면서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가 어떻게 달라져 갔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970년대 이후 북한 경제는 악화되었고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북한 당국이 변화를 모색했지만 그 성과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북한은 1990년대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수십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던 것도 확인했습니다. 4주차부터 7주차까지 강의에서는 2000년대 이후 북한 경제를 경제개혁, 시장화, 대외경제관계, 산업 이렇게 4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경제개혁과 관련해서는 2002년 단행된 7일 경제관리 개선 조치와 김정은 시대 이루어진 경제개혁을 중심으로 북한 경제가 크게 변화해 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베트남 사례와 비교해 본 결과 북한 경제 개혁의 수준은 아직 크게 미흡하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시장화는 2000년대 이후 북한 경제에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주차 강의에서는 시장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화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식 부문의 유휴 설비와 인력 활용도를 높이며 주민의 생계를 안정화하고 국가 재정 수입 증대에도 기여하는 등 북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대해서도 확인했습니다. 6주차 강의에서는 대외경제 관계를 다루었습니다. 2000년대 이후, 특히 2010년대 초반 북한의 대외무역이 확대되었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것이 생산 증대, 소비 수준 향상, 시장화 촉진 등의 형태로 북한 경제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해외 투자 유치 노력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는데 경제특구, 경제개발구 등의 개발이 추진되었지만 개성공단을 제외하면 아직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7주차 산업에 대한 강의에서는 2000년대 이후 북한의 산업정책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또 북한의 산업 여건은
어떠하며 산업 각 부문에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가 등에 대해 제조업 부문을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8주차부터 12주차까지 강의에서는 북한 경제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주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8주차 대북 제재에 대한 강의에서는 유엔 제재를 중심으로 대북 제재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북 제재가 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이 예상보다 적었음을 확인하고 그 원인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국경 봉쇄 이후 상황을 확인한 뒤 이를 근거로 제재 상황이 장기화되면 북한 경제가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어 9주차 강의에서는 북한 주민의 생활 수준에 대해서도 최근 주요 연구 성과를 참조해서 살펴보았습니다. 1인당 GDP뿐만 아니라 식생활, 영유아 영양 상태 등 다양한 지표들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북한 주민의 생활 수준은 김정은 시대 들어와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다는 점, 북한이 저소득 국가로 분류되고 있지만 주민들의 생활 수준은 그보다 다소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경 봉쇄 이후에는 북한 주민의 생활 수준 악화가 나타나고 있을 거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10주차 강의에서는 북한 인구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먼저 국제 비교를 통해 북한에서는 현재 소득 수준에 비해서 인구 변천이 조기에 이루어진 특징을 지닌다고 말씀드리고 이를 소득 인구 퍼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수성이 나타나게 된 원인을 사망률 하락, 출산율 하락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 북한의 소득 수준이 낮지 않았다는 점, 과거에는 사회주의 보건의료체계가 작동했다는 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교육 수준 향상 등으로 인해 만원 경향이 나타나고 소자녀 선호 현상이 보편화되었다는 점 등을 소득 인구 퍼즐이 발생한 원인으로 말씀드렸습니다. 11주차 강의에서는 남북 경협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지난 30여 년간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에 대해 살펴보고 일반 교역, 위탁 가공 교역,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사업이 각각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남북 경협을 통해 남북 간 긴장 완화, 경제적 편익 획득, 개성공단이라는 남북 경협의 성공 모델 확인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정경분리 원칙이 훼손되고 기업들이 정부의 과도한 지원에 의존하는 등 한계도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강의에서는 통일 이후 경제 통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경제 통합과 관련해서 인구 이동의 자유화, 남한 사회복지 시스템의 북한 지역 적용 등이 핵심 쟁점이 된다고 말씀드렸고 인구 이동 자유화를 가정한 가운데 통일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해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북한 지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겠지만 남북한 소득 격차는 계속 존재할 거라는 점, 남한 지역 경제는 통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다소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점 등에 대해 확인했습니다. 이제 북한 경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북한 경제는 연구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는 북한 경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자들도 마찬가지로 겪는 어려움입니다. 통계 자료가 워낙 부족하고 계량적인 분석이 어려운 데에다 북한 경제 시스템이 독특하고
직접 접근해 볼 수 없다 보니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현상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의를 들었음에도 북한 경제에 대해서 여전히 이해하기 힘드신 분들도 자책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북한 경제의 어제와 오늘 강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2회에 걸쳐서 강의를 수강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늘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